안녕하세요. 케빈 패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더존비즈원, 어제 공시가 났었던 더존비즈원의 회사 합병 결정하고 감자 결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려보고자 해요. 제가 지금 좀 영상을 급하게 찍느라고 화면 캡처로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더존비즈원의 합병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합병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으면서까지 수강생분들한테 전달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더존비즈원의 합병 결정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따로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액주주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까지 정리를 드려보고자 해요. 이번 더존비즈원 합병의 특이한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은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때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깔끔하겠죠? 근데 이번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더존비즈원이 모회사인 더존홀딩스를 합병하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합병 결정 하나만 공시가 난 게 아니고요. 감자 결정이 같이 났습니다. 근데 이 감자 결정이 회사 합병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루면서 더존비즈원의 합병 케이스가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의 합병 케이스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더존그룹의 지배구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존비즈원의 최대 주주는 보시는 것처럼 더존홀딩스입니다. 더존홀딩스가 더존비즈원은 한 29.5% 정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존홀딩스의 절대적인 최대 주주가 실질적인 그룹의 오너시죠. 김용우 씨가 65%를 지배하면서 타고 더존비즈원을 지배하고 있고요. 김용우 씨가 더존비즈원 주식을 직접 들고 있는 지분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용우 씨는 넓게 보면 더존비즈원에 대한 지분율이 한 31.3%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촌수가 3천만 주 정도 되고요. 자사주 9.3%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기타 다른 주주들도 있습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 47.8%, 1,44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보통 합병을 한다라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더존홀딩스라고 하는 모회사가 더존비즈원을 합병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이미 29.5%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지점이 왜 더존홀딩스가 더존비즈원을 합병하는 구조를 가져가지 않고 더존비즈원이 더존홀딩스를 가져가는 구조를 가져갔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더존홀딩스는요 비상장법인이고요. 더존비즈원이 상장법인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더존홀딩스가 더존비즈원을 흡수합병하게 되면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을 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랬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로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을 합병하게 되면 상장법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이 그냥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법인이 이런 M&A죠. 사실 M&A 딜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법인하고 상장법인이 합칠 때 양 기업의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해서 주식을 이제 합치게 될 텐데 그 합치는 비율을 이제 한 주당 얼마씩 평가를 할 거냐를 합병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장법인인 더존비즈원이 개입이 되게 되면 금감원이 개입을 하면서 이 합병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김용우 씨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상장법인인 더존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이 그 합병 가액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허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더존비즈원이 더존홀딩스를 거꾸로 흡수 합병하라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감자 결정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획기적으로 아주 딥하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더존비즈원이 더존홀딩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더존홀딩스의 다른 주주들, 여기 보시면 김용우 씨가 65% 들고 있고 나머지 기타 주주들이 한 35% 정도 들고 있겠죠. 이 더존홀딩스의 기존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합병 대가는 보통 두 개예요. 현금을 주거나 교부금 합병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냥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부금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존비즈원이 김용우 씨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합병 신주 발행이 얼마가 되냐라고 보니까 895만 주를 발행을 한대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기존에는 3천만 주였죠. 근데 개인 주주들이 1,440만 주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합병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발행 주식수가 거의 3,900만 주가 되면서 내가 똑같이 10주를 들고 있다고 했을 때 이 10주의 지분 가치가 실질적으로 한 23%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존비주원의 다른 개인 주주들이 여기에 찬성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리고 회사 그리고 오너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을 조금 달래고, 좋게 말하면 달래고, 기존 주주들에게 좀 설득의 어떤 미끼를 던져주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감자 결정을 합니다. 자, 감자 결정 보세요. 감자 주식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895만 주를 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895만 주가 어떤 주식수냐면요, 더존홀딩스가 더존비주원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895만 주나 숫자가 똑같죠. 왜? 더존비주원이 더존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더존홀딩스가 들고 있었던 더존비주원 주식이 그대로 더존비주원의 자사주로 꽂히게 됩니다. 이 자사주를 그대로 감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감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3천만 주인데 감자를 하게 되면 2,100만 주로 줄어들었다가 합병 신주가 발행되면 똑같이 895만 주를, 여기 보세요. 합병 895만 주를 신주 발행을 하면서 발행 주식 총수는 3천만 주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우리들이 1,440만 주를 들고 있을 때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질적 지분율을 동일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자사주 개수를 감자 결정을 하면서 자본금을 줄이게 되면. 그래서 요 두 가지,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서 필연적으로 회사 안에 잡히게 되는 자사주를 감자, 사실상 소각을 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을 조금 보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감자 결정이 있었던 거에 대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 오너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통은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택틱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근데 김용우 씨가 지금 지배구조에서 더존비지원에 대한 지분율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어떻게 되냐면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 현재 공시한 바에 따르면, 자, 오른쪽 위에 보세요. 합병 이후에 최대 주주인 김용우 씨가 21.5%를 지배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가정에서 21.5%라는 얘기지, 추후 합병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 지분율이 변하게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가 공시한 거에 따르면 김용우 씨의 지배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감자 결정을 하고 자사주로 완전히 소각하면서 김용우 씨 입장에서는 자기 지배력을 굉장히 현명하게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조금 영리하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자기 지배력을 낮추면서까지도 이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어내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김용우 씨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판을 짠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김용우 씨의 지분율 자체는 조금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반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김용우 씨 입장에서 이 합병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굳이 이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하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드려보면, 김용우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존홀딩스라고 하는 법인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더존비주원이 실적이 났을 때 자기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다리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배당을 뽑더라도 세금을 2배를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고 중간지주회사처럼 역할하는 게 더존비주원이기 때문에 개인주주들 차원에서의 반발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합병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 이런 합병건이 있을 때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식매수 청구권, 주매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매청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절차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 합병에 반대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지분율의 원리에 따라서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악 물고 반대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수 있죠. 그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행사기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소액주주분들 중에서
이 합병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회사한테 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사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더존비즈원 주가 한 3만원에 지금 종가가 끝마쳤는데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29,347원이에요. 그러면 이 행사 기간 안에 만약에 하나 더존비즈원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예정 가격인 29,000원, 29,300원 선까지 주가가 못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존비즈원과 뭐 장기적으로 동행하실 작정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9,3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적절하게 엑시트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이 합병이 더존비즈원의 실적과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공시 보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보시면은 특권자의 기타 거래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게 114억 정도가 잡히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더존비즈원이 더존홀딩스에 지급하고 있는 기타 거래 비용 70억 정도가 보이죠. 이 기타 거래 비용이 뭘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존홀딩스가 지주회사라는 거를 고려를 하면 뭐 더존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쓰는 거에 대한 뭐 로열티도 받아갈 수 있을 거고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들한테 제공하는 뭐 경영 컨설팅에 대한 용역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년에 한 70억,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도 한 70억 정도 꾸준하게 잡히고 있죠. 더존비즈원이 더존홀딩스를 합병을 하게 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지급하던 용역료, 로열티 같은 70억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일단은 드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지금 22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 나왔잖아요. 특수관계자한테 나가는 70억이 이제는 세이브 된다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520억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 표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거고, 혹시 더 깊은 내용들이 생기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더존비즈원에 대한 합병 결정에 대한 정리 이 정도로 드리면은 소액주주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당장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에 바로 정리를 조금 해드린 것 같고요. 앞에서 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주주총회 그리고 합병 절차가 확실하게 진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숫자나 지분 이런 것들의 가정 그리고 변수가 발생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중간에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결론을 현격하게 바꿀 만한 맥락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